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밤을 새워 공부해도 성적이 제자리 걸음일 때, 죽어라 일해도 상사에게 무시당할 때,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애써도 차가운 비난만 돌아오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해서 더 세게 부딪혀보지만 그 좌절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의 불꽃이 툭 하고 꺼져버립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제 몸조차 천근만은 무거워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집니다. 주변에서는 당신을 향해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배부른 소리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당신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고 내린 아주 정교한 셔터 내리기, 즉 학습된 무력감의 저주에 걸린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당신의 뇌가 포기를 학습했는지, 그리고 굳게 닫힌 그 셔터를 다시 올릴 방법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1967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현대 심리학의 판도를 바꾼 아주 유명하고도 잔인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그는 개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상자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코로 버튼을 누르면 스스로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었고, 두 번째 집단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충격을 피할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이 개들을 낮은 담장만 넘으면 누구나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새로운 상자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충격을 멈춰본 경험이 있는 첫 번째 집단의 개들은 즉시 담장을 넘어 탈출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좌절을 경험한 두 번째 집단의 개들은 담장을 넘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충격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바닥에 엎드려 끙끙 앓으며 고통을 견디기만 했습니다. 탈출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이미 포기를 학습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력감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은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반복된 좌절 끝에 뇌가 내린 애써봤자 소용없다는 비극적인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왜 우리의 뇌는 이토록 비참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건 당신의 뇌가 고장 나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너무 똑똑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상이 없는 행동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뇌의 전두엽은 냉정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도는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야. 그 순간 뇌는 행동을 유도하는 도파민 분비를 줄이고 말 그대로 시스템의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무기력증의 정체입니다. 우울증이나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강제로 셔터를 내려버린 생존 전략의 오류인 셈입니다. 당신이 나약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더 이상의 상처와 낭비를 막기 위해 당신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혹시 당신의 뇌도 셔터가 내려간 상태는 아닌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귀찮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엔진이 꺼져버린 건 아닌지 아래 항목들을 체크해 보세요. 첫째, 예전에는 쉽게 해냈던 아주 작은 일조차 거대한 산처럼 느껴져 시작하기가 두려운가? 둘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명확한 기회가 보여도 해봤자 똑같겠지라는 생각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가. 셋째,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아주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가. 넷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것에 급급한가. 다섯째,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조언이나 응원이 격려가 아닌 나를 더 압박하는 소음처럼 들리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학습된 무력감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뇌가 잘못된 학습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를 꽁꽁 묶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차가운 무력감의 감옥문을 열 차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무기력은 사실 당신을 보호하려던 뇌의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는 실망하지 않으려고 뇌가 미리 포기라는 방어막을 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습된 것은 다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부릅니다. 무력감이 반복된 좌절로 학습되었다면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유능감 또한 반복된 작은 성공으로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잠시 잘못된 생존 지도를 따라가다 길을 잃은 것뿐입니다. 이제 그 지도를 새로 그릴 시간입니다. 무력감의 저주를 풀고 뇌의 셔터를 다시 올리는 3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장 작은 성공을 수집하세요. 뇌에게 움직이면 보상이 온다는 신호를 아주 정밀하게 다시 보내줘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이불 개기, 창문 열기처럼 5초면 끝날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세요. 뇌가 내가 계획한 대로 상황이 바뀌네 라고 느끼는 그 찰나의 감각이 무력감을 깨는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두 번째, 통제 가능한 영역에만 집중하세요. 세상의 날씨나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책상 위에 먼지를 닦거나 휴대폰에 불필요한 사진을 지우는 것은 100% 내 의지로 가능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실패의 격리칸을 만드세요. 실패했을 때 나는 원래 이래 라는 영구적인 낙인을 찍지 마세요. 대신 이번 상황은 운이 안 좋았어. 혹은 이 방법은 나랑 안 맞았어. 라고 실패를 특정 상황으로 격리하세요. 실패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닌 지나가는 사건으로 정의할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당신의 노력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뇌가 너무 지친 나머지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 잠시 보호 모드에 들어갔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학습된 무력감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뇌가 내린 비극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포기를 학습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법 또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도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5초짜리 작은 성공 하나를 수집해 보세요. 그 작은 균열이 결국 당신을 가두고 있던 거대한 무력감의 벽을 무너뜨릴 겁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시 시작할 아주 작은 증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멈춰버린 엔진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 깊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며
모든 전원을 내려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여러분이 해낸 아주 작은 5초짜리 성공은 무엇인가요? 그 소소한 승리의 기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뇌가 다시 희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